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중접합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정션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BJT에서는 우리가 베이스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그 증폭 기능, 트랜지스터의 기능 있죠? 우리가 진공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특성 옵션을 얻었었는데,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예요. FET라고 불러요. 요런 종류의 요런 부류의 이제 트랜지스터에서는 전류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전류를 이용해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압으로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 특성 옵션을 얻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통칭적으로 해서 이제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FET라고 부르는데, FET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션 FET, JFET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거는 이제 세미컨덕터 위에다가 산화물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메탈 전극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 줄여서 앞 글자만 따서 이제 모스라 그래요. 모스, MOS.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스팻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JFT에는 이제 당연히 뭐 우리 바이폴라에서도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NPN, PNP 있는 것처럼 JFT에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N채널, 하나는 P채널. 그 다음에 모스팻도 마찬가지로 N채널, P채널이 있는데, 모스팻은 그거 말고 또 두 가지가 또 갈라져요. 두 가지로. 하나는 디플리션 모드, 하나는 인센스 모드인데, 이거는 이제 결핍, 결핍형 모스팻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인핸스먼트 모드는 증가형 모스팻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 종류별로 우리가 N채널, P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 바이폴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모스팻 그 FET에서도 N채널이 더 많이 쓰여요. N채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한 종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이제 찾아봐서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기호는 그 BJT랑 달리 그 FET에서는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BJT에서는 뭐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진공관처럼 에미터가 이제 전자 기준으로 해서 방출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전자에서 NPN에서는 그죠? 그래서 에미터라는 용어를 쓰고, 베이스는 이제 예전 트랜지스터는 이제 베이스 요 부분이 이제 베이스가 돼요. 기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고, 콜렉터는 우리가 그 전자를 모은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콜렉터를 썼는데, FET에서는 에미터를 이제 소스라고 붙여요. 소스는 이제 원천, 그죠? 이런 뜻이죠. 어떤 그 전하가 나오는 원천, 그 원천이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고, 드레인은 여러분 뭐 배수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빨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소스가 되고 여기서는 빨아들인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자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는 우리가 베이스를 이제 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만 차이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 BJT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전압으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으로 요 드레인과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BJT에서 전류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전압으로 전류를 증폭시켜요. 이런 차이가 있다.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꼭. 그래서 이거는 BJT보다 이제 인풋 임피던스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PMP 배울 때 인풋 임피던스는 높은 게 좋다 그랬죠. 그죠? 아웃풋 임피던스는 낮은 게 좋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BJT보다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JFET, JFET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NPM만 봅시다. NPM만 보면은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가 이렇게 N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는 양쪽에 P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N타입의 반도체가 이렇게 어떤 길을 형성하고 있죠.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우리가 N채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레인과 소스가 그냥 N타입 반도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N타입 반도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N채널 JP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JPET 우리 간접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이따 이제 원리를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결핍형이에요. 디플루션 그 결핍층으로 우리가 전류를 조절하기 때문에 결핍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핍형밖에 없어요. JFET에서는. 그래서 기호는 이런 기호를 써요. 이런 기호를 쓰고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전류가 화살표 방향이 우리 그 NPM, PNP에서는 화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하는데 JFT에서는 여기서 이게 P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 건데 실제로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전압만으로 이제 그 증폭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쨌든 기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P 채널은 반대겠죠. 여기 게이트가 이제 N타입 반도체니까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작 원리를 좀 살펴보면은 실제 그 소자는 우리 NPN, PNP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에다가 기판에다가 각각 전극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요. 우리 그림이랑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드레인, 컬렉터에 해당하는 거죠. 드레인과 소스, 컬렉터, 에미터 사이에 이렇게 우리 NPN 트랜지스터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드레인에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이어스를 걸어줘야겠죠, 그죠? 트랜지스터 동작을 하려면은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걸 트랜지스터로 동작 우리 BJT에서는 어때요? 베이스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요 밑에 있었죠, 그죠? 근데 JFT는 반대예요. 위에 있어요. 흘려주지 않으면은 전류가 흘러요.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전류가 흘러요,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다가 자 이제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요. 마이너스 전압을 게이트에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P타입인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B타입에 공피층이 점점 커지겠죠? 우리 PN 접합할 때 배웠던 것처럼, 그죠? 공피층이 점점 커져요. 게이트에다가 소스가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은 여기에 공피층이 점점 넓어져요. 넓어져서 이 채널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채널이 줄어들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소스의 0V일 때 게이트를 마이너스 1V를 걸어주면은 전류가 여기서 줄어들어요. 점점 게이트 전압을 크게 해주면 이 채널이 공피층이 커지니까 채널도 좁아지겠죠. 좁아지면은 전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좀 줄어들어요. 결국 계속 늘려나가다가 늘려나가면은 어느 이상이 되면은 요 채널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요 공피층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채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요때 딱 채널이 없어지는 순간 그때 전압을 우리가 이제
핀치 오프 볼테지라 그래요. 그래서 VP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JFET 쓸 때 그 데이터 시트 볼 때 여기 얼마인가 하면 각 데이터 시트마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JFET의 T는 공피층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N 채널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드레인 전류를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마이너스 전압이 아니고 플러스 전압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PN 접합이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10나노, 20나노 선폭이 그죠? 뭐 트랜지스터가 몇십억 개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배선폭이에요. 배선폭. 여기에 전극을 형성해서 배선을 하는데 그 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금방 파손이 돼요.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N채널 JFET에서는 여러분들이 게이트와 소스 간 전압을 플러스로 해주면은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소자가 망가진다는 뜻이죠. 못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마이너스로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 전류가 흘러요. 그죠? 온이란 말이죠. 스위치가 도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멀리 온 이렇게 표시를 해요. 노멀리 온 그런 소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모스펫은 JPS랑 얘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고 비슷한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JPS랑 그죠? 단 차이가 뭐냐면은 요 사이에 절연체가 있어요. 산화막이 있어요. 그래서 JFET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P타입이면 P타입 게이트에 N타입이면 N타입 직접 전극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스펫에서는 게이트와 다른 전극 사이에 산화물이 있어요. 절연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사이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옥사이드 실리콘 산화물이. 그래서 요거는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인핸스먼트 모드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는 그냥 선이에요. 그죠? 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는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기판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구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모스펫은 N채널, P채널이 있는데 각각 인핸스먼트 타입, 증가형, 그리고 디플리션 타입 결핍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증가형 결핍형에 대해서 N채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선 결핍형은 JFT랑 똑같다 그랬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은 요 산화막 차이예요. 산화막 없이 직접 게이트를 연결하면은 JFET가 되는 것이고 요 산화막을 깔아준 다음에 게이트를 연결하면은 모스펫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디플리션 타입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JFT에서는 N하고 P하고 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모스펫에서는 그 디플리션 타입에서는 N과 N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N 채널이. 그래서 이렇게 N 채널이 있으면 드레인과 소스가 N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널이 N채널로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N채널 결핍형 모스펫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다가 자, 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레인과 소스에 전압을 걸어줘요. 이렇게 드레인에 플러스 소스에 마이너스 걸어주면은 전류가 흘러요. 그죠? N타입 채널이 그냥 이건 N타입으로 쭉 이어진 반도체니까 그냥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똑같이 JFET랑 했던 거랑 똑같이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걸어주면 여기에 있는 공핍층이 요 마이너스가 전자를 밀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핍층이 생겨요. 공핍층이 생겨서 전자가 흐르는 채널이 폭이 작아져요. 폭이 좁아지겠죠. 그죠? 이 채널 폭이 좁아지는 효과를 나타내요. 마이너스 걸어주면 점점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이상 되면은 채널이 완전히 결핍층이 완전히 채널을 덮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결핍층은 저런 채널을 했죠. 결핍층 내에는 전하를 운반하는 하전 입자가 없어요. 전자든 홀이든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없으니까 저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해요. 핀치 오프 볼트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6V 이상 걸어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핀치 오프 볼트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JFD N채널 JFD처럼 오는 노멀리 온이라고 그래요. 노멀리 온. 그래서 아무 게이트에 신호를 안 걸었을 때 통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JFD랑 다르게 여기에 산화막이 있어요. 산화막이 있으니까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걸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N채널에. 그러면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어때요? 전자 농도가 높아져요. 그죠? 높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JFET랑 다르게 N채널 JFET랑 다르게 N채널 모스펫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도 된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여기 주변에 산화막이 있고 N채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증가형이에요. 증가형. 증가형은 요거랑 똑같죠? 비슷한데 차이가 뭐예요? 보니까 요 차이가 요 채널이 없네요. 그죠? 그거 외에는 똑같죠. 그죠? 채널이 없어요. 채널 없는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걸어줘요. 똑같이 우리 했던 것처럼 결핍형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걸어준 다음에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안 걸어요. 아무것도 안 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N인데 여기 P타입이에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게이트에 신호를 안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노멀리 오프라고 그래요. 노멀리 오프. 정상일 때 스위치가 꺼져 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면은 처음에는 걸어줘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거의 흐르지 않아요. 아주 누설 전류 정도 흐르지 않는데 어느 이상 전압이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여기에 전자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 결핍형과는 달리 요 게이트에 인가하는 전압이 어느 일정 이상이 돼야지 트랜지스터로서의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일정 정도의 이상 전압, 그 전압을 우리가 문턱 전압, 스레셜드 볼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마다 각각 달라요. 이건 사용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이 어느 문턱 전압을 넘어가야만 이것은 트랜지스터로 동작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당연히 플러스 전압이겠죠. 플러스 전압이 커지면은, 그죠? 여기에 전자가 모여들어서 요 사이에 우리가 채널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형은 결핍형과는 달리 채널이 원래 없어요.
없는데 게이트 전압을 어느 일정 이상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채널을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류를 제어하는 그런 전압으로 전류 제어하는 그런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런 모양이죠. 트랜지스터 특성이 이런 모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형 모스펫에서는 항상 어때요? 게이트 전압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 걸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각 트랜지스터의 종류 그리고 구조, 동작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회로 같은 거는 트랜지스터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회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구조를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각각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응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BJT는 전류로 전류를 제어한다. 그리고 전기압과 트랜지스터 FET는 전압으로 전류를 조절한다. 제어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차이예요.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본적인 구조, 그죠? 동작 원리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이 구조, 요 그림, 그리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플러스를 걸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다 그냥 하나하나씩 외우려면은 외울 수는 있겠지만 금방 까먹어요. 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지난 다음에도 기억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압과 트랜지스터 FET에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JFT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모스펫 심볼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트랜지스터 심볼들이 이제 다 똑같이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좀 혼동되지 않도록 잠깐만 요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이제 증가형 타입 모스펫 심볼인데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스펫이기 때문에 요 게이트랑 여기에 있는 그 기판들 있죠, 반도체랑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JFT는 여기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모양은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스펫이겠죠, 그죠? 그래서 모스펫인데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다양한 심볼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차이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증가형이에요. 왜? 결핍형은 채널이 형성이 돼 있죠, 처음부터. 그래서 결핍형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선을 써요. 그래서 있는 선은 채널이 원래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쓰고, 결핍형은 원래 없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써요. 그래서 이거는 결핍형이구나. 그러니까 요 간격이 있으니까 못 쓰고 모스펫이고, 점선이니까 결핍형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건 기판이 P타입이구나. 그죠? 기판이 P타입이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게 기판이에요. 그죠? 우리 보면은 여기 기판이란 말이야. 드레인, 소스, 게이트, 기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나올 때 기판이랑 소스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기판이랑 소스 있죠, 요거 두 개를 그냥 연결시켜 버려요.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는 대신에 이런 기호를 기판이랑 소스를 연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드레인 소스를 바꿔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럴 때는 그죠? 바꿔 쓰면 안 돼요. 핏다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원을 그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오드 근데 이거 제너 다이오드 같죠. 그죠? 다이오드를 거꾸로 이제 붙여놓은 심볼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기다가 소스랑 기판을 연결하죠. 그죠? 연결하죠. 그러면은 소스 여기에 기판이랑 요, 요 소스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P타입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스랑 드레인이랑 P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PN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이거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건 없건 간에 모든 N채널 이건 P채널이건 소스랑 드레인 구조만 보면 당연히 알죠. 소스랑 드레인 연결했을 다 대부분이 해놓게 여기 해서 나오니까 제조할 때 돼 있으니까 이게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다이오드가 있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종종 뭐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은 뭐 파워 모스펫, 그러니까 파워 용량이 큰 것들, 그래서 뭐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파워 용량이 큰지 작은지 이제 구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300mA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파워냐 큰 거냐 아니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분은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원래 있는 걸 표시를 해준 거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리고 파워 모스펫 경우에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대부분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요런 거나 요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시모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시모스 뭐 여러분 카메라에도 센서가 시모스 센서라는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시모스라는 건 뭐냐면은 컴플리멘터리 모스예요.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모스라는 건 상호 보완적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모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N채널 모스펫이랑 P채널 모스펫 그죠? 그 N모스 P모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사용한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보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시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로직 여러분들이 뭐 인버터 낫게이트 있죠. 낫게이트 그죠? 이게 낫게이트예요. 시모스를 구성한 낫게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풋이 뭐 하이다 뭐 5볼트다 그럼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 5볼트 걸리죠. 근데 이건 N모스죠. 근데 N채널 모스 N모스에다가 게이트가 이제 플러스를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통하겠죠. 그죠? 스위치 켜진단 말이야. 채널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근데 P 채널에 5V 걸리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겠죠. 그죠?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온돼 있으니까 여기에 0V가 될 것이고 여기는 끊어졌죠. 그죠? 끊어진 거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게 5V면 여기는 0V가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여기 0V면 요게 끊어지고 요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5V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로직 게이트에서 그 낫 인버터 낫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 소자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낸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N모스죠. N모스, P모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따져서 낸드는 뭐예요? 낸드는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게
이게 진짜 낸드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따져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모스는 여러 가지 뭐 좋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워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도 보면 어때요? 보면은 이거는 BGAT랑 달리 베이스 전류가 없죠. 전압으로 하는 컨트롤해요. 그 다음에 요 공피층이기 때문에 전류가 완전 절연체예요. 절연체에서 끊어질 경우에는 스위치가 오프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출력이 하이건 로건 5V건 0V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전압 상태만 유지를 해요. 그래서 스위칭 할 때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거나 로우에서 하이로 바뀔 때 요때를 빼놓고는 전력을 소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전력 소모가 없죠.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에요. 전혀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우 파워, 저전력 소자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 문제예요. 우리 제너 다이오드가 뭐라 했죠? 그래서 제너 효과를 이용해서 제너 다이오드는 반대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캐소드, 즉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어떤 일정 전압이 넘어가면은 그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이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0V야. 그럼 여기에 제너 전압이 항복 전압이 5V죠. 그래서 5V 이상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는. 여기는 무조건 5V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무조건 5V예요. 물론 5V가 안 되면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5V가 안 되면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양단에 3V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역방향이잖아요. 그죠? 요게 0V, 3V면은 어때요? 역방향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5V가 넘어갔다. 항복 전압이 5V인데 5V 넘어갔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여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항상 5V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요. 거의 5V. 정확하게 5V는 아니겠죠. 그죠?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자, 5V일 때 부하죠. 이건 부하예요. 그래서 부하에는 5V 이상이 안 걸리겠죠. 안 걸려요. 어?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뭐 부하의 소자를 예를 들어서 보호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레이저 같은 게 있죠.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경우 그래서 어느 일정 전압 이상이 걸리지 않게끔 보호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트랜지스터로서의 동작을 하려면은 증폭이죠. 증폭 기본적으로 증폭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그죠? 동작점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를 거는데 JFT에서는 그러니까 N채널 JFT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다시 말해서 요 게이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전압이 걸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야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기 위해서 별도의 음전원을 사용하느냐 하면 너무 불편하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어스 회로가 있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스 회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예요. 그래서 분배 회로를 이용해서 실제 여기다가 여기 0V죠? 0V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전압은 요 전압보다 높죠. 그죠? 그럴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이 요 전압보다 낮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전압 분배 저항 값의 비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VD가 7V라고 하는 거는 VD는 뭐예요?
드레인 전압, 요 위치에서 전압이 7V야. 7V일 때 요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 즉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드레인 전류나 소스 전류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드레인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음의 법칙만 써서. 그 다음에 그러면 드레인 전류랑 소스 전류랑 같죠. 그죠? 그러면 요 소스 볼티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VS, 그죠? 소스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12V, 0V죠. 그럼 요 게이트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의 차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VGS, 게이트 소스 전압이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뭐 오음의 법칙 말고는 특별히 다른 공식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 그 시작하기 전까지 그 가상강제 과제 관리 그 메뉴에서 이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다른 과목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시간에 맞춰서 꼭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그냥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두 개 문제를 풀어서 사진 찍고 그냥 올리지 말고 제목 그 파일 이름 있잖아요.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꾸고 그 다음에 PDF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도 레포트 정식으로 낸다고 생각하고 제출해주면 여러분들 그런 실수 안 하고 우리 보기도 쉽고 하니까 그렇게 딱 깔끔하게 해가지고 힘든 거 아니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업 마치겠습니다.